하늘길 마을은 한강의 구불구불한 물결 옆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으며 햇살이 끝없이 넓은 논밭 위에서 춤을 추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큰 폭풍의 접근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낡은 목조집에서 김동철 씨는 작은 탁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산더미 같은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00만 원의 빚은 그의 거칠어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진 액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내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아, 내가 여기 있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떨리는 손으로 액자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밖에서는 절의 경종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바람이 오래된 기와를 스치며 내는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이웃집 꼬마 할인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바람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엄마가 따뜻한 밥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밖에 바람이 새니까 창문 꼭 닫으세요. 맑고 고운 목소리는 방 안의 어둠을 살짝이나마 걷어내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김 씨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정말 착하구나. 엄마 도와서 창문을 꼭 고쳐 놓으렴. 이번 폭풍은 아주 강할 거야. 할인이가 떠난 뒤 김 씨는 마당에 세워진 낡은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트럭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에서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이 마을이 나를 필요로 한다. 검은 구름이 거대한 담요처럼 하늘길, 해인을길,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왔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마당에 유연한 나뭇가지들이 바람결에 휘어졌다. 김동철 씨는 집의 현관으로 나와 아내의 사진을 꼭 쥔 채 약간의 힘을 얻으려는 듯했다. 무거운 빗방울이 낡은 기와지붕에 떨어지며 유물한 소리를 냈다. 작은 집은 마치 가혹한 자연에 맞서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마당에는 김 씨의 낡은 현대포터 트럭이 여전히 서 있었고 진흙과 오랜 세월과 고된 일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차에 다가가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닛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날 실망시키지 마라. 넌 이 마을의 모든 희망이야. 그는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멀리서 큰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이웃인 한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낡은 우비를 입고 강한 바람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김 씨, 하류에 있는 민 씨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 강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 트럭으로 뭘 하려고? 김 씨는 급히 달려가 비를 막아주며 말했다. 한 아주머니, 제가 이 트럭을 고칠 겁니다. 필요하다면 고립된 가구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아주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주름진 눈에 걱정과 감사의 빛이 섞인 채로 말했다. 하지만 김 씨,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박상호 씨와의 빚도 있는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김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지며 미소 지었다. 한 아주머니, 제겐 잃을 게 없어요. 자존심 말고는요.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한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씨를 존경과 염려의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봤다. 한편 마을 입구에서는 절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민 여러분, 집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필요할 때 즉시 대피하세요. 이번 태풍은 매우 강력하며 한강이 언제든 범람할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와 망치 소리, 마을 주민들의 요침이 긴장감 넘치는 합주곡을 만들어냈다. 초등학교 교사 정아은 씨는 강풍에 휘어진 우산을 손에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씨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김 선생님,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번 태풍은 정말 위험해요. 구호 활동은 정부에 맡기세요. 김 씨는 트럭의 마지막 볼트를 조이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은 씨, 정부가 제때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매년 홍수 때마다 우리 같은 지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까요? 하은 씨는 그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도 스스로를 생각하셔야죠.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며 어두운 수평선을 응시했다. 하은 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양심을 어떻게 마주하겠어요. 그의 말에 하은 씨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트럭 뒤쪽에 쌓인 살포대와 라면 상자를 묶는 것을 도왔다. 어둠이 깔리고 태풍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비는 쏟아지고 강풍은 큰 나뭇가지까지 날릴 정도로 거세졌다. 집 안에서 김 씨는 트럭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석유 램프의 불빛 아래 결의에 찬 얼굴을 드러냈다.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님. 나야. 박상호, 박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2명의 건장한 부하들과 함께 검은 코트에서 빗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왔다. 오늘이 빚 갚는 날이야. 돈을 당장 내놔. 김 씨는 렌치를 쥔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고 말했다. 박 선생님, 보시다시피 마을이 태풍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전 반드시 갚을 겁니다. 이 트럭은 여전히 쓸 수 있으니 구호 물품을 운송하며 돈을 벌어 갚을 겁니다. 박 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 낡은 트럭으로 이게 널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집을 팔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든지. 김 씨는 똑바로 서서 굳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집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구호 활동만은 끝내게 해주세요. 그의 말에 박 씨는 잠시 주저하는 듯했으나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3일 그 안에 갚지 못하면 그때는 각오해.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오며 천둥 소리를 동반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벽에 비친 요로운 실루엣으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트럭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바퀴를 점검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멈출 수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야 해.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무거운 빗방울이 현대 포터 트럭의 앞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김동철 씨는 운전석에 앉아 2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밖은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희미한 전조등 불빛만이 그 어둠을 찢고 나아갔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붉은 흙길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다. 작은 트럭에는 구호 물품이 가득 실려 있었다. 쌀, 라면, 생수, 그리고 따뜻한 담요까지. 모두 한강 저편에서 고립된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물품들이었다. 김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구간만 무사히 지나가면 홍수가 더 불기 전에 남경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사람의 형상을 비췄다. 그는 왜소한 체격의 노인이었고 낡고 찢어진 우비를 걸쳤지만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은 채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는 곧바로 속도를 줄이고 차를 길가에 세운 후 창문을 내렸다. 어르신, 이렇게 비 오는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차에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김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퍼졌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나이가 들어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빛이 스며 있었다. 고맙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너무 약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구먼. 망설임 없이 김 씨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노인을 부축해 조수석에 앉혔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건을 정리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살포대 몇 개를 뒤로 옮겨 노인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노인이 자리를 잡자 김 씨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 엔진을 재시동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물이 여기까지 차기 전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려 언덕 근처에 살지만 자네는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게. 도착하면 내가 말해줄게. 트럭은 진흙탕 길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낡은 엔진 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였다. 운전실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2 낯선 사람의 가벼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다 노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자네는 참 착한 사람이야, 동철 씨. 김 씨는 놀라며 노인을 힐끗 돌아보았다. 어르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응시했다. 이 마을에서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애쓰는 사람인데. 하지만
나는 자네가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네. 김 씨는 핸들을 꽉 쥐며 잠시 침묵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눈길로 말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돈이 들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하네. 자네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자네의 선함이 과연 자네 자신을 구할 수 있을지. 그 말은 김 씨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칼처럼 다가왔다. 그는 침묵하며 트럭의 불빛이 반짝이는 웅덩이로 가득 찬 길을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그러나 결의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선함이 저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의 생각이 맞네. 선함은 되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있지만 믿음만 잃지 않으면 모든 일은 해결될 수 있네. 노인의 말은 김 씨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폭풍우 속에서 켜진 작은 촛불처럼 그의 영혼을 밝혀주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평온하게 변했다. 그 후 물품을 전달할 장소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노인은 갑자기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내려주면 되네. 난 여기서 내리겠네. 김 씨는 차창 밖을 보며 유야해했다. 여기는 물이 잠긴 황량한 땅일 뿐 어디에도 집이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 여기서 내리시겠다고요? 여기는 집이 없는데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신비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는 그냥 계속 가게.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네. 태워줘서 고맙네. 차에서 내리기 전 노인은 김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음을 지키게, 동철 씨,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네. 김 씨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우연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난 것 같았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분은 누구였을까? 예,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셨지. 김동철 씨의 트럭은 계속해서 진흙길을 지나 남경 마을로 향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트럭의 헤드라이트만이 진흙탕과 쓰러진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은 쉼없이 울부짖었고 노쇠한 트럭 엔진 소리와 섞여 긴장감과 고독감을 더했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비를 가르며 요침이 들렸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제발. 김 씨는 깜짝 놀라 속도를 줄였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에는 점점 물에 잠겨가는 작은 집이 보였다. 지붕 위에는 한 여자가 아이를 꼭 껴안고 폭풍우 속에서 떨고 있었다. 바로 김소영 씨와 그녀의 아들 민준이었다. 김 씨는 시장에서 여러 번 본 적 있는 이웃이었다. 안 돼. 그들을 구해야 해. 김 씨는 속으로 외치며 트럭을 높은 지대에 세웠다. 김 씨는 트럭에서 내렸다. 강풍이 그의 몸을 밀어내며 발걸음을 어렵게 했다. 그는 트럭 뒤에서 밧줄을 꺼내 한쪽 끝을 허리에 묶고 다른 쪽 끝은 튼튼한 나무에 단단히 고정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파도는 부서진 잔해를 휩쓸어 그의 발걸음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소영 씨, 꽉 잡으세요. 제가 갈게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빗소리에 묻혔다. 김 씨,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소영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우린 괜찮으니 제발 위험을 무릅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과 민준이는 반드시 살아야 해요. 김 씨는 단호하게 외치며 물살을 헤치고 집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과 강력한 물살은 언제라도 김 씨를 쓰러뜨릴 것 같았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들이 그의 손과 발을 베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력과 흔들림 없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집에 가까워지자 김 씨는 요쳤다. 소영 씨, 민준이를 던져주세요. 제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소영 씨는 떨리는 눈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차 있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갈 겁니다. 민준이를 먼저 구해야 해요. 김 씨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결국 소영 씨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아가, 김 아저씨를 꼭 붙잡으렴. 엄마가 곧 갈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소영 씨는 모든 힘을 다해 아이를 김 씨 쪽으로 던졌다. 김 씨는 아이를 확실히 받아 품에 꼭 안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야. 넌 안전할 거야.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키며 다시 돌아섰다. 그는 밧줄을 꼭 붙들고 민준이를 트럭으로 데려가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은 점점 더 사나워졌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민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대기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겼다. 소영 씨는 아직 저기에 있어요. 내가 다시 가야 합니다. 김 씨,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그를 붙잡았다.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날 막지 마세요. 김 씨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물살이 더욱 강력했고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밧줄은 팽팽해졌고 김 씨를 소용돌이 속에서 간신히 붙들어 주었다. 그는 가까스로 집에 다가갔다. 집은 심하게 흔들렸고 기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영 씨, 제 손을 잡아요.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뻗었다. 소영 씨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김 씨, 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저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 살아남아야 해요. 김 씨는 고함치며 모든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큰 금속 소리가 나더니 집의 기둥이 부서졌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김 씨와 소영 씨를 휩쓸고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외쳤다. 김 씨는 어디에 있어요? 소영 씨는요? 밧줄이 갑자기 느슨해지더니 물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강둑을 따라 달리며 비 속에서 외쳤다. 저기, 김 씨가 보여요. 한 청년이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의 손가락을 따라갔다. 희미한 손전등빛 속에서 김 씨가 물에 떠밀려 강둑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품에는 의식을 잃은 소영 씨가 있었다. 그들은 즉시 두 사람을 끌어올렸고 전신이 얼어붙은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서둘렀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하늘은 여전히 흐리지만 빗줄기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김동철 씨의 작은 집안은 걱정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다. 그는 소박한 침대에 누워 두꺼운 이불로 몸을 감싼 채 눈을 반쯤 감고 희미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소영 씨와 어린 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혜진 씨는 따뜻한 수건으로 김 씨의 창백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 씨는 괜찮으실까요?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은 정말 강인하세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분명히 이겨내실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집 안에서 민준이는 김 씨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시게 됐어요.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뜨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준아, 사과할 필요 없다. 너와 너희 엄마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다. 울지 마라. 남자는 울지 않는 거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키려 했었다. 소영 씨는 몸을 숙여 김 씨의 손을 잡았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이를 구해주셔서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힘없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다. 잘 살아서 민준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라.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다.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아은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박수를 쳐서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김 씨는 소영 씨와 민준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없이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의 트럭이 지금은 심하게 망가졌지만 이걸 고치지 않으면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유일한 방법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여성이 나섰다. 맞아요. 김 씨가 없었다면 누가 고립된 지역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겠어요. 한 청년이 끼어들었다. 우리 돈을 모아보죠. 제 저축에서 조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트럭을 고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정비공이 신나게 말했다. 그 말들은 마치 바람처럼 마을 사람들의 연대를 일깨웠다. 하늘길 마을 사람들은 활발히 논의를 시작했고 각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날 오후 김 씨의 집 마당에서는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장한 남성들이 트럭 주변에 모여 각 부품을 점검했다. 이 엔진은 고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 누가 읍내에 가서 사올 수 있나요? 제가 갈게요. 한 청년이 자원하며 목록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마당 한쪽에서는 어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노인이 몇 장의 목재를 가져와 트럭에 짐칸을 보강했다. 이건 태풍 뒤에 남은 것들입니다. 김 씨를 돕는데 모두 사용하세요. 노인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소영 씨와 민준이도 동참했다. 그녀는 어머니들을 도와 채소를 썰었고 민준이는 물병을 나르며 힘차게 말했다. 저도 김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그의 단호한 눈빛은 모두를 미소 짓게 했다. 현관에서 김 씨는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하은 씨가 다가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김 선생님, 밖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마을 모두의 일입니다.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격에 찬 눈빛을 보였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뭔가를 기대한 적은 없었어. 하은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 선생님, 바로 그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선생님의 선행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구해주셨잖아요. 저녁 무렵 트럭은 거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이민석 할아버지가 작은 가방을 들고 멀리서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김 씨 옆에 섰다. 동철아, 너는 오늘뿐 아니라 평생 올바른 일을 해왔다. 걱정 마라. 너의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거야. 김 씨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할아버지, 내가 정말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게 내가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진정한 선행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만 항상 기적을 가져오지. 밤이 내려오자 김 씨의 집마당은 등잔불로 환히 비춰졌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간소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이제 수리된 트럭은 쌀과 라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씨는 현관에 앉아 모두를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은 씨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김 선생님, 내일 구호 물자를 옆 마을에 가져다 주실 거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려움이 있어도 선행은 계속 이어져야 해. 그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의 빛이 아니라 인류에 가야말로 삶의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불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비는 멈췄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은 약한 햇빛을 반사하며 불안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김동철 씨의 트럭은 거의 완벽하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저지대 가족들에게 구호품을 배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김 씨의 채권자인 박상호 씨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집 마당 바로 앞에 오토바이를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중을 훑어보았습니다. 김 씨,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제가 1,500만 원의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르듯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걱정스러운 시선이 김 씨를 향했습니다. 하은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며 박 씨 앞에 서서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김 씨를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전체를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박 씨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을을 구했다고요? 선의가 돈으로 바뀌는 걸 본 적 있나요? 갚을 수 없다면 집과 땅을 넘기세요. 그의 말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집 문에 기대 앉아있던 김 씨는 힘겹게 일어서며 약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트럭이 방금 수리되었으니 이걸로 돈을 벌어 빚을 갚겠습니다. 박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헛된 꿈 꾸지 마세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멀리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일주일도 필요 없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이민석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박 씨 앞까지 걸어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와 마주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박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많은 태풍을 지나온 늙은이일 뿐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 씨를 위한 선물과 당신을 위한 한 가지 상기시킬 말을 가지고 왔소. 할아버지는 낡은 작은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김 씨의 손에 건넸습니다. 열어보게, 동철. 김 씨의 떨리는 손이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내용을 확인한 뒤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김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그것은 박 씨의 과거요. 그는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요. 그는 과거에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땅을 강제로 빼앗고 태풍이 마을을 휩쓸고 난 후 주민들을 내버려 둔 사람이요.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생각났어. 몇 년 전 옆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주민들이 정말 힘들었지. 박 씨는 분노로 손을 떨며 서류를 잡아챘습니다. 이런 걸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그건 오래전 일이요. 할아버지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속일 수 없소. 나는 한때 당신이 열정적인 젊은이로서 항상 남을 돕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하지만 시련이 당신을 바꿨소. 당신은 가족을 잃고 믿음을 잃고 스스로를 냉혹한 사람으로 만들었소. 박 씨, 이제 자신과 마주할 때가 되었소. 이 말은 박 씨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시 괴로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소.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요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요. 박상호 씨, 당신이 베풀었던 선의는 여전히 돌아올 수 있소.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는 남을 상처 입히지 말아야 하오. 박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류를 꽉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군중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가웠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습니다. 김 씨에게 일주일을 더 주겠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에는 여전히 약간의 강경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부하와 함께 군중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김 씨는 할아버지를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민석 할아버지, 예,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모든 걱정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요.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란 누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오. 일주일이 지나면서 하늘길 마을은 폭풍 뒤에 서서히 회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집을 고치고 남아있는 조각들을 모아 무너진 지붕을 다시 세웠다. 어려움이 여전히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큰 가족처럼 함께 일했으며 그 중심에는 김동철 씨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매일 소형 트럭을 몰고 고립된 지역으로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현대 포터 트럭은 낡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수리되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오늘 김 씨는 이번 주의 마지막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배송은 박상호 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마을 해관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교사 하은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김 선생님,
이건 지난 한 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상자를 받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 돈은 더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철 씨, 거절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 마을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 구겨진 돈을 김 씨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김 아저씨, 이건 제가 장난감 사려고 모은 돈이에요.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김 씨는 돈을 쥐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트럭은 마을 해관을 떠나 진흙투성이 길을 달렸다. 그는 지나가는 길마다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들판에서 손을 흔드는 농부, 트럭을 따라 달리며 웃는 아이들. 그런 장면들이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피로를 잊게 했다. 갑자기 다리를 건너던 중 김 씨는 도로 옆에 익숙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민석 할아버지였다. 여전히 소박한 모습과 깊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김 씨는 즉시 차를 멈췄다. 이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 집에서 쉬셔야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동철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김 씨는 후사경을 통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단다. 내가 이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나눔의 힘을 일깨워 주었지. 기억하거라. 선행은 베푸는 것뿐 아니라 필요할 때 받는 것도 포함된단다. 트럭은 강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홍수로 고립된 가족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곳이었다. 김 씨와 마을 청년들은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다. 쌀, 라면, 생수, 그리고 하늘길 마을 주민들이 기부한 따뜻한 담요들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감사의 눈빛으로 물품을 받아들였다. 저를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늘길 마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김 씨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김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구호자가 아니라 나눔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늘길로 돌아온 김 씨는 다시 마을 해관 앞에 차를 세웠다. 박상호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날카로움 대신 고민과 갈등이 엿보였다. 김 선생,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돈을 준비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김 씨는 차에서 내려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1,500만 원은 못 채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 씨는 상자를 받아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 선생,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빚은 제가 없애겠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휩싸였고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박 선생님, 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박 씨는 돌아서며 눈물을 삼킨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한때 폭풍 속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오늘 선생님을 보며 제가 잃었던 과거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저도 선의를 믿었던 사람이었죠. 아마 지금이 제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태풍이 지나간 하늘길, 해인을길, 하늘은 맑고 푸르러졌습니다. 물에 잠겼던 논밭은 이제 다시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된 마을 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때 홍수에 휩쓸렸던 강을 건너는 다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단결로 더욱 튼튼하게 재건되었습니다. 김동철 씨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구호물품을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가 심한 먼 지역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당에는 한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소형 트럭이 깔끔하고 반짝이게 새로 칠해져 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쌀 포대, 라면 상자, 생필품들이 높이 쌓여 있으며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하은, 선생님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마을 사람들의 작은 선물입니다. 모두가 선생님이 단순히 구호를 제공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마을의 심장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 해요. 김 씨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늘길은 제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하이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아, 너는 단순히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정신까지 구했단다. 희망을 더 멀리 전해주고 우리 모두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할머니의 말에 마당 가득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출발하기 전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멀리까지 전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단결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은 트럭을 따라가며 손을 흔들고 맑은 웃음소리가 엔진 소리와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여행과 달리 김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지탱하는 커다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엿단 지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진흙탕, 임시 다리가 여정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마음에는 구호품을 받은 사람들이 환히 웃는 모습이 떠올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구호 지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길가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맨발로 차가운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트럭을 멈추고 내려갔습니다. 얘들아, 왜 여기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소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길을 잃었어요. 저희 집은 강 건너편에 있는데 홍수로 다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본 김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에서 따뜻한 옷과 빵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입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집에 데려다 줄게. 김 씨는 강 건너편의 임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강했지만 아이들을 여기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김 씨는 밧줄로 아이들을 하나씩 자신의 몸에 묶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치고 물이 발을 적셨지만 그는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강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마다 그는 다시 돌아가 다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아이들이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인 한 나이 든 여성이 달려와 김 씨를 꽉 껴안으며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제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늘길에 저녁이 내려앉고 해질녘 햇살이 새로 보수된 집들에 반사되어 평화롭고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늘길 자애로운 마을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마을 주민들은 모여 작은 감사 행사를 열고 태풍 이후 마을을 재건하는 데 기여한 김동철 씨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씨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따뜻한 눈길로 군중을 둘러보았다. 하은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작은 판을 그에게 건넸다. 판에는 자애와 헌신에 대한 감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김 선생님, 이 판은 마을 전체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운전사가 아니라 선의의 상징이자 연대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녀는 감정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판을 받았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단결 덕분에 하늘길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기적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민석 어르신이 김 씨에게 다가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철아, 오늘은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받는 날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김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해는 불꽃과 같단다. 그것이 꺼지지 않으려면 다른 이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선의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단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말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계속 올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집 앞 현관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을 해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하은 선생님이 다가와 뜨거운 차 한 잔을 그의 곁에 놓았다. 김 선생님,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김 씨는 달빛 아래 주차된 트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길을 계속 갈 겁니다. 하늘길은 되찾았지만 밖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은 선생님은 존경심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다음 날 아침, 작은 트럭은 다시 하늘길을 떠났다. 트럭에는 쌀자루, 라면 상자, 따뜻한 이불이 실려 있었는데 그것들은 단순한 구호 물자가 아니라 하늘길이 다른 곳들과 나누고자 하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어귀에 모여 손을 흔들며 평안을 기원했다. 이 어르신은 평소처럼 자애로운 마을 간판 아래에서 말없이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김 씨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것은 영원히 변했다. 하늘길은 단순히 언덕 사이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자애의 등대가 되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온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곳이었다. 길의 어느 한가운데서 김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길을 밝히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이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자애의 여정은 하늘길에서부터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